자, 생명 시스템하고 화학 반응이라는 건 사실 생물하고 화학하고 합쳐진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래, 과학이라는 게 구분을 짓는다는 것부터가 우리야. 물, 화, 생, 지가 모두 같은 과학으로서, 그지? 이 책 제목도 통합과학이잖아, 그지? 생명 속, 우리 몸 속에서 혹은 살아있는 생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합성이나 분해가 다 화학적인 변화이며, 이런 화학적인 변화를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화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걸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 우리 몸속에서 기본 구성 단위인 세포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 기관들은 어떠한 작용을 하며,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몸 전체 시스템, 생명 시스템, 살아있는 생물,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그 안에서 어떠한 에너지 변환과 물질들의 전환이 일어난지를 전반적으로 배우는 곳이야. 그래서 좀 흥미로울 거야. 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도 같이 나오게 되고. 한번 보자. 먼저 생명 시스템과 세포라는 게 있는데, 생명 시스템에서 정말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뭐야, 이런 말을 해서 뭐하겠지만, 모든 국가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 생명 시스템의 기본이 세포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바로 세포다라고 하는 거지.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 뭔가 그럴듯하죠? 남자들 둘만 모이면 조직 만들잖아. 그죠? 그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마지막 개체가 되거든요. 이 개체가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면서 기본적인 연목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식물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뭘 먹어야 자꾸 이제 살아남는 종속 영양생물에 해당되며 독립적 움직임이 가능, 그럼 동물이라 부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이 물속에 살고 있으면 해조류라고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개체거든. 그러니까 이 구성 단계 쪽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한번 설명을 하고 갈 거야.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지만, 대신 식물하고 동물하고 이 구성 단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가자. 여기야.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조직 기관에 그 다음에 기관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동물에 있는 거야. 기관계는 저렇게 생각하자. 종합병원에 가면 소화계가 있고 신경계가 있고, 그치?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런 분야로 그 기관계를 모두 다루는 분야, 그지? 그런 것들을 계라고 불러. 그러니까 실제로 소화계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기관이 누구냐 그러면 뭐 당장 소장, 그지? 대장, 위, 입, 이런 게 소화기관이야. 하다못해 항문도 소화기관이야. 그거 배설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항문은 음식 찌꺼기가 나오는 구멍이기 때문에 걔들도 소화계고, 간도 소화계야. 간도.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진 게 조직이라는데, 이거는 뭐에 너희들 많이 막 조직 검사할 때 많이 듣잖아. 그래서 간에 뭐 종양이 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세포들의 모임이거든. 그 모임을 검사하는 게 조직 검사. 그걸 다시 쪼개내면 마지막 기본 단위,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가 나오는 게, 이게 동물이야. 근데 식물은 기관계가 없어. 그 전에 조직이 모여져 이루어진 조직계라는 게 있어. 조직계. 이 조직계.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책상 조직,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조직계에 해당된 애들이 모여된 게 바로 이파리, 줄기, 뿌리 같은 기관이야. 근데 그것들을 뭉쳐갖고 기관계라는 말을 안 쓰거든. 걔들이 뭐 소화계 계통으로 특히 뭐 소장을 갖고 있고 그렇지도 않고, 그냥 양분 통로, 이동 통로만 있잖아요. 물관, 체관 뭐 이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걔들은 조직계라는 표현을 쓰고 기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물과 식물의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는 요 차이가 있어요. 둘의 차이. 이게 생명과학 안에서 옛날에 애들이 선배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 여기서는 살짝 맛보기로만. 기본적인 시스템은 세조기계야. 세조기계. 알았어? 기본적인 건 세포조직, 기관, 개체야. 그때 요 사이에 기관계가 들어가면 동물.
요새 조직계가 들어가면 식물이라고만 알아두고 넘어갑니다. 대신 그런 게 있죠. 이런 개체들은 사실 수많은 세포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 하나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세포 하나 크기가 비슷하다고 모든 세포가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 신경세포는 뉴런이라 아주 굉장히 긴 건 2m짜리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길이만. 그런 거니까 그냥 그 안에 핵이 들어있고 그 다음 소기관이 들어있고 이런 것만 비슷한 거죠. 일반적인 크기가. 알겠어요? 그래서 개미나 코끼리나 세포 크기는 똑같은데 숫자가 많은 게 무엇이다? 코끼리다. 덩치 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덩치가 커지고 키가 커지는 건 세포 하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요게 가장 이제 중딩 때도 이렇게 한번 봄직한 그런 얘기죠.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인데, 자,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특징. 그러니까 동물에는 있는데 식물에는 없다든가, 동물에 없는데 식물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암기사항이니까. 자, 공통적으로 있는 거에는 핵이 있죠. 핵. 공통적으로 있는 거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 속에는요, 유전물질인 DNA가 있다는데, 이 DNA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이 DNA가 뭉친 게, 봐요. 얘들이 합쳐진 게 염색사라네요. 염색사가 모인 애가 바로 여러분들이 맨날 외우는 염색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DNA, 염색사, 염색체로 얘들이 변했다가 다시 염색사로 풀려있는 이런 형태. 결국 요게 핵에 들어있는 형태예요. 핵에 있다가 염색사로 존재하다가 누구일 때, 분열을 할 때, 알았어요?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가 됐다가 다시 핵이 된다. 자, 이 표현을 잘 들어봐. 여러분들 어떤 건물 하나 짓더라도 뭐가 존재해요? 설계도라는 게 존재하죠. 여러분들의 몸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애들이 DNA고, 너희들은 건물같이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46개나 됩니다. 알겠어요? 설계도면이.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염색체가 46개 있다고 들은 거 알아요? 인간의 염색체가 46개 있는 건 알아요? 그 46개가 있는데 마지막 2장이 성염색체다. 그지? 그런 것도 알죠? 번호가 1번부터 22번이 남녀가 모두 갖고 있죠. 그래서 1번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염색체가요, DNA 한 가닥이에요. DNA 한 가닥이 무한히 굉장히 긴 거죠. 긴 애가 얽히고 얽혀서 그렇게 염색체가 되거든요. 그럼 이 DNA가 막 어떤 히톤 단백질이라는 거기에 뭉쳐갖고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려고 뭉쳐서 실처럼 막 핵 속에 흐트러져 있는 게 염색사 형태고, 이렇게 흐트러져야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몸은 끊임없이 몸의 물질 대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순간에도 우리 몸의 극히 일부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특히 이 DNA는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너희들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죠?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잖아. 그지? 일단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대로 외형을 따오는 게 다 DNA 들어있고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니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물질대사 화학변화, 이런 것들은요,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이 효소는 극히 낮은 환경에서도, 저온 같은 데서도 화학변화가 잘 일어나게 도와주거든. 근데 그것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 하나하나마다 다 설계도면이 달라요. 그걸 이 DNA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항상 이중가닥인데, 이걸 카피어로 들어온 애가 있어. 걔가 또 RNA예요. 걔가 카피를 해갖고 끊임없이 소기관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설계도면을 갖고 만들어요. 단백질을. 걔가 얘예요. 라이보솜. 알겠어요? 그럼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는데, 선생님 단백질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봐라.
내가 니네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내가 생선을 갖다 딱 줘. 먹었어. 닭고기를 줘. 먹었어. 돼지고기를 줘. 구분 못하는 놈 있을까? 더 예민한 놈은 같은 손대 안창살 부위구만. 살치살 다 알아요. 예민한 애들은. 그건 뭐예요? 단백질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애들이. 같은 단백질이지만 구조가 다 다르니까 맛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애들은 특정한 규칙을 공통으로 갖고 있지만 각각 끝부분에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서 몸에서 곳곳에서 역할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원이라고 불리우는 세균들 있죠? 걔들도 단백질이에요. 근데 걔들이 들어오면 왜 우리 몸에서 금방 알아챌까요? 우리 몸하고 다른 구조거든요, 걔는. 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몸하고 다른 단백질 구조인데? 그걸 왜 알겠어요? 얘들이 다 알고 DNA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DNA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멋있게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특징들의 정보가 저장되었다. 와, DNA 멋있다. 근데 연구를 해보면 참 허무해질 거예요. 왜? 이 DNA가 그 길이에 비해서요. 그 저장 용량에 비해서 인간은 10%밖에 없어요. 그 안에. 나머지 90%는 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채울 수 있겠다. 진화의 근거. 이럴 수도 있지만 퇴화됐나? 이럴 수도 있어요. 꽉 찼는데 자꾸 줄어드나? 그러니까 DNA 가닥이 굉장히 긴데 거기에 어느 한 부분이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 중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 정보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다만 1번 염색체가 22번 염색체보다는 크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더 많은 유전 정보가 들었겠죠. 그래서 그 번호가 작은 1번, 2번, 한 10번까지가 만약에 잘리거나 분실되면 그게 이제 돌연변이잖아요. 그럼 태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5번 같은 경우가 잘려서 나오면 그 묘성증후군이라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애가 딱 태어났는데 흰자가 없어. 흰자가 없다고요. 얘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4세 이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은 염색체가 크죠. 유전 정보가 많아서 거기가 잘려나가면 태어나지 못하고 대부분 유전자 변이나 염색체 변이에 의해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21번 염색체가 3개. 번호가 좀 큰 거. 그런 애들은 좀 살긴 살거든요. 이게 다운 증후군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면 금방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 표정이 바뀌어요. 이게 길고 이게 넓고 혀가 두꺼워서 앞으로 나와 있고 똑같이 생겼어요. 남자 여자애가 똑같이 다운 증후군. 그런 애들은 한 20살 초반까지 살아요. 그래서 이런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애가 핵이고, 그럼 핵은 얘를 감싸 안아야 되잖아.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핵막으로. 알겠어요? 핵막. 그래서 그것도 두 겹으로 쌓여있어. 두 겹으로. 근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RNA라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유전 정보를 막 어디다가 자꾸 갖다 고아에 받쳐. 막, 갖다 주고 막 제품을 강요해. 야, 이 설계대로 빨리 만들어. 그래서 핵 속에는 DNA가 쭉 뭉쳐져 있는 염색 사이 형태로 DNA가 숨어 있으며 그 속에 유전 정보가 대부분이 저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핵은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가장 중추적인 노릇을 하는 애야.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서도 RNA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세포 소기관인데, 라이보솜은 기본적인 외움은 이거야. 단백질 합성 이거야. 라이보솜은 단백질 합성인데, 쟤는 라이보솜 자체가 좀 대단위체,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대단위체와 이런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얘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둘이. 그러다가 RNA라는 애가
핵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싹 빼오거든. 그게 단백질 유전 정보야. 걔를 얘한테 딱 갖고 가잖아. 그럼 얘들 둘이 결합을 해. 뿅 하고 이렇게 눈사람처럼. 그래가지고 RNA는 한 가닥으로 이루어졌는데 얘가 목도리 두르듯이 휙 둘러갖고 이렇게 나가. 그러면 여기에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 주차장이라고 생각해 좋아. 얘가 밑에 있는 소단위체가 얘를 읽어. 이 RNA가 갖고 온 정보는 저 핵 속에 있는 DNA의 정보야. 그럼 얘가 쓱 읽어갖고 거기에 코드를 분석해서 아미노산을 끌어와. 니네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잡사 해야 돼. 그래서 니도 맨날 고기 막 이러는 게 생존 본능인 거야. 그 고기 먹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아미노산 섭취를 할 수 있고 많이 섭취할 수 있죠. 그렇다고 고기를 안 먹는다고 아미노산을 섭취를 못 할까요? 아니에요. 풀 속에도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도 풀만 뜯는데 등치가 그렇게 좋잖아. 그지? 그 속에 있습니다. 대신 엄청 초모가 되겠죠. 그죠? 많은 양을. 그래서 그 몸에 아미노산이 소화돼가지고 곳곳에 뿌려져 있어요. 물론 세포 내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싹 돌면서 요 밑에 있던 소단위체가 불러요. 여러분 RNA도 세 종류가 있는데 tRNA를 불러요. 걔는 혼자 이렇게 있거든요. 대리기사 아저씨들처럼. 김씨, tRNA 가요. 얘 좀 데리고 와. 그러면 걔가 가요. 아줌마. 데리고 와. 그러면 여기다 낑겨. 들어가.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니까 그 다음 저기 뚱뚱한 아저씨 데리고 와. 가서 아저씨 데리고 와. 그 다음에 또 낑겨. 그러면 척 밀려서 나가는 거야. 결합이 돼갖고. 이게 단백질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라이보솜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너희들은 단백질이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단백질 종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닭고기 달라요. 소고기 달라요. 돼지고기 달라요. 토끼고기 달라요. 염소고기 달라요. 개고기 그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달라요. 전 못 먹습니다. 다 달라요. 맛이 달라요. 알겠어?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도 되게 다른데 어떤 게 단백질이냐 그러면 효소. 그 다음에 호르몬. 몸에 호르몬 있죠? 그 다음 항체. 이런 애들이 모두 단백질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처럼 맛이 다 다르고 구조가 달라요. 맛이라는 말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두를 막 그냥 오는 대로 닥친 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럼 생각해봐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항상 핵 속에 얘가 풀어져 있어요. 염색사형태로. 근데 얘들도 봐봐요. 니들이 키가 커지듯이 세포가 많아져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포의 숫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거 뭐라고 불러요? 분열이라고 하잖아. 그럼 니들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야죠? 이 짐이에요. 염색체가 짐. 근데 두 개로 분리해야 되잖아. 짐을 두 배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퉁 떨어져 나가면 이제 두 집 살림이 되는 거죠. 똑같은 집이. 그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짐을 쌓게 되면 이런 활동을 못 해요. 생명 활동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포가 동시에 침사! 이랬다가 멈춰, 몸이. 그래서 모든 몸은 달라. 분열 주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양파 뿌리끝을 보니 뭐 어디는 중기고 어디는 전기고 어디는 간기고 막 다 달라야 돼요. 우리나라 만약에 회사들이 동시에 야 10월 1일 다 쉬어. 나라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야 군인도 휴가 뭐 이러면 정말 다 노는 거야 다 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쉴 때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중에서 한 명 휴가 갈 때 나머지가 지키고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면서 쉬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염색체 침을 닦는 시기가 되게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 분열 주기 보면 간기가 대부분이고 분열기는 정말 짧아야 되는 거예요. 짐 싸는 게. 그동안은 그 세포는 아무런 생명 활동을 못 하거든. 그럼 우리 보면 치명적인 거죠. 삼성이 1년 쉬었나 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망하죠. 그래서 이때 분열기 때 염색체가 딱 뭉쳐지는 시기는 되게 짧아요. 딱 얼른 흐트러져야 돼. 그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라이보솜이 이런 역할을 한다. 이놈 어디에 있냐고 세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위치를 이제 파악할 거야. 자, 이제 소포체라는 게 있어요. 이 소포체가 무엇이냐?
이 소포체, 골지체까지 잘 봐요. 얘들 왜 라쏘고를 여기다 다 갖다 놨을까요? 이 셋을 쫙 붙여놓은 거는 이 핵에서부터 정보를 얻어서 얘가 뭐를 합성해요? 단백질을 합성하죠. 그러면 이 단백질을 가지고 소포체로 보냅니다. 그럼 소포체가 뭐 하느냐? 걔를 분별을 해요. 대충. 효소 같은데? 여러분, 효소도 1억 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알았어? 우리 몸에. 그러면 대충 이런 효소. 이건 뭐요? 전 소화효소입니다. 너 이런 건데 아밀레이스 그걸 들어가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애들이. 분류해서 자, 가고 저쪽 효소하고 저기 광합성하는데 관여하는 효소들이지. 네, 주소 보내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걔들을 이쁘게 포장해서 이제 몸 밖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걔들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거 하는 애가 얘야, 골지체. 자, 단백질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람 만들어. 그지? 여기서 제대로 제품을 만들어 갖고 우리 야, 너는 저 간으로 가. 네, 간으로. 야, 너는 입이야, 입. 아멜레이스 알았어. 네. 물류 창고야, 얘가. 골지체가. 알겠냐? 단백질들을 막 정리해가지고 몸 밖으로 막 알아서 내보내주는 거야, 들. 알았어요? 그래서 이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는 뭐가 이동하는 통로다? 그러면 몸 안에서 단백질이 합성해서 이동하는 통로다. 옆에 조금 나와 있어요, 여기. 그죠? 옆에 날개결이 조금 있죠?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근데 얘들이 어떤 형태로 이동하느냐? 이런 형태로 이동합니다. 보세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 이게 핵이에요, 여러분. 핵. 제가 핵 일부를 그린 거죠. 여기에 이렇게 시커멓게 인구조가 있어요, 인구조. 얘는 뭐 하는 곳이냐면 RNA를 합성하는 곳이야. RNA가 아까 누구였어? DNA에 있던 정보를, 그것도 단백질 정보를 싹 카피해갖고 누구한테 갖다 주죠? 라이보솜한테 갖다 주는 애예요. 형님, 여기 정보 설계도, 왔어? 쭉 있고. 누구? tRNA 옆에 쉬고 있잖아. 가서 얘 좀 데리고 와. 뭐, 그 다음 들어가고. 두 번째, 야, 저 아줌마 데리고 와.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들어갔다가 밀리겠지.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고. 그 다음에, 야, 저 아저씨 데리고 와. 또, 낑기면 이게 쭉쭉쭉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쭉 있으면,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순서가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짓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쭉 집어넣어서 뽑아내. 단백질을 쭉 뽑아내. 이게 이제 2차원 구조거든, 사슬 구조. 그네를 저기 소포체에서, 야, 니네 2차원 아니잖아. 자, 묶어. 막 얘들은 3차원 구조로 막 바뀌고 막. 그걸 만들어내는 곳이 저기야, 소포체야. 그러면, 봐라. 이게 핵인데,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핵에. 이걸 핵공이라고 하거든? 핵은 구멍이 숭숭 뚫려서 이 사이를 RNA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했지. 얘들 이중막 구조라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잘 봐라. 요쯤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단면이야. 이렇게. 마치 무슨 산호초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또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게가 붙어 있다고. 그럼 뭐야? 세포를 둘러싸인 게 내막이고, 바깥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외막이 되거든, 외막. 근데 이 외막에 연결이 쭉 돼 있는, 그 관이 연결돼, 이걸 소포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 얘가 그럼 무슨 역할 합니까? 잘 봐. 연결이 돼 있는데, 니들은 어딜 봐야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점이 있어. 이렇게 점이. 니네 그림 보면, 요 소포체, 여기에 점이 붙어 있어.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모래가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걸 거친면 소포체라고 그래. 거친면 소포체. 알겠어? 나 학기 중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한다. 왜 와? 뭐 이러고 끝나는데, 여유니까 지금은. 거친면 소포체가 뭐냐면, 얘들이 세포, 이중막과 이어진 관이 있거든. 그 관으로 쭉 연결된 애들인데, 이렇게 소포체가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볼록볼록 들어가 있다. 문어 발처럼. 그럼 여기에 누가 있느냐? 빼꼼 얘들이 있는 거야. 얘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야, RNA가 왔대. 그러면, 이러고, 여기 결합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 화장실 변기에 사람이 앉는 것처럼 둘이 딱 결합해. 그래서 여기서 대두 있잖아, 대두. 여기서 만들어서 이 안에 넣는 거야. 이 안으로 넣어. 그럼 이 안에서 이 소포체가 걔를 분리해. 분리해가지고 얘를 내보내. 쭉 내보내. 어디로 내보내냐고? 여기로 내보내. 그 옆에 얘가 있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 모양이 마치 페스츄리 빵 같아. 바삭바삭 하잖아? 그렇게 연결돼 있어갖고,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하잖아? 그러면, 얘들이 말한 이 겉에 하얀 거 있지, 요거, 내 손에 빨갛게 그린, 이게 다 막이거든, 막. 이 막들이 유동성 모자이크 막이라 해가지고, 비누막 같지는 않지만, 니네 비누방울 이렇게 만들어 봤지? 그럼 비누방울 커다란 거에 조그만 비누방울 딱 붙일 수도 있지. 그 안에 있는 거 쏙 뺄 수도 있다. 막이 늘어나고 막 줄어들어가지고 요 막의 물질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만들었어. 여기서 이렇게 단백질 얘 단백질이야. 저 단백질에 이렇게 단백질 만들었어. 그럼 얘가 점점 가까이 오면 이렇게 된다. 얘가 가까이 오면 그러다가 이렇게 돼.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뻑뻑 떨어져. 여기서 이렇게 쏙 뻑뻑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얘가 똥각똥각 거기로 가. 그럼 여기로 가면 여기서는 반대야.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싹 함유가 돼가 일로 쑥 들어가. 안으로. 알았어? 그 단백질이 여기 얘들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 애가 요 관을 따라서 여기서 임시로 포장을 해서 뿅 여기로 전달하면 얘가 물류센터라고. 야, 넌 가는 거 가고 넌 어디로 가고 이미 가는 그대로 이 안에서 세부적 변형을 일으키게 해줘. 화학 변화를 통해서. 이게 뭐와 같냐면 생각해봐. 니네는 정말 자연스럽게 듣고 있지만 어떻게 여기 생긴 효소가 정확하게 입으로 가고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가고 어떻게 정확히 거기로 갈까? 아니 간다 치더라도 걔가 눈이 있어, 귀가 있어, 머리가 있어. 어떻게 정확하게 거기에 딱 머물까? 화학적 수용작용 때문에 그래. 어떤 화학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 어떤 화학 변화와 서로 상보관계에 있으면 거기 가서 딱 붙어.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여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상보적 과정이 예를 들어 자성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너 고무, 그러면 자성이 있는 곳에 고무는 지나가잖아. 근데 쇠로 만들어주면 얘 가다 딱 붙잖아. 그런 식이야. 그쪽으로 도착하게끔 생리작용을 다 해주는 게 누구 역할이야? 골지체 역할이야. 그래서 물류센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알겠어? 지금 잠깐 단백질 하나 이동하는 거 봤는데 정말 복잡하지. 이거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두 존재하는 과정이야.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이걸 멈추잖아. 그럼 우리 몸은 죽어. 그 니네가 가만히 있어도 이 일은 일어난다고. 그럼 뭐가 쓰이는 거야? 에너지가 쓰인다니까. 잠만 자고 일어나봐. 살 빠진다니까 진짜로. 그건 알 거야. 니네 어느 순간에 막 잠을 정말 푹 잤더니 살이 쭉 빠진 경우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예민한 애들은 지금 여기 이제 이런 행동이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해도 계속 멈출 수 없는 행동이야. 자, 그 다음부터 얘들은 좀 독립적인 애들인데 여기 한번 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 얘는 되게 아이들도 유명해서 잘 알더라고. 미토콘드리아 본 적 있어? 그림에서 뭐 직접 봤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림에서 콘드리아 본 적 있냐고.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살짝 칼로 이렇게 도려낸 모양이거든. 이렇게 도려내면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튼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많아, 그지? 이런 게 많어. 이렇게. 꼭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니네들 그 내장탕 먹어봤어? 내장탕, 양평 내장탕 뭐 이래가지고 안에
도돌하게 돌기 있고 막 그런 그 내장이 있어. 그거 이렇게 어른들 먹는다고. 내가 제일 좋아하지. 민문이근이라, 씹는 맛이 뭐. 곱창 먹어봤어, 곱창? 곱창은 좀 달라. 내장은 쫄깃쫄깃한데, 순댓국밥 먹을 때 따라 나오는 게 이게 내장이거든, 내장근. 민문이근, 이런 근육하고는 달라요. 다르잖아. 같은 단백질인데. 걔네는 쫄깃쫄깃하죠? 얘네들은 폭폭살해 가지고 막, 그죠? 좀 다릅니다. 이게 크리스탈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 세포들은 이 모양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이러면 표면적을 넓힐 수 있어서 그래. 표면적을 넓힐 수 있어서. 이게 미토콘드리아 모양이에요. 꼭 슬리퍼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뭐라고요? 발전소예요. 얘가. 발전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으로도 분해하고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도 분해하고 지금 여기 본 것 같이 아미노산도 넣어주고 그런데 얘는 누굴 받느냐? 도당해를 받아. 도당. 포도당. 알겠어? 포도당을 봐도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숫자가 극악무도하죠? 가만히 봐봐. 몇 대 몇이야, 애들이. 1대 2대 1 조금만 알아도. 알겠어요? 이 포도당이 분자량이 180이거든? 기억의 싸움이야. 8포도당이 알았어요? 이 포도당이 여기로 들어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같이 가요? 산소까지 같이 가요. 그러면 얘가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누구도 만들어내느냐?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를 아파트 아니에요. ATP예요. 아파트에도 작살난다. 이게 정말 애들 많이 들리거든. ATP야. 얘가 7.8kcal 정도의 에너지 갖고 있는 애인데 얘를 우리 몸에 쫙 뿌려주는 애야. 왜 우리 몸에 왜 뿌릴까? 보여? 선생님 뭐 하고 있어?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아. 그게 연력학체 일법칙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럼 이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내를 쓰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쓸 때 저 ATP가 필요한 거야. 봐봐. 끊임없이 쓰고 있어, ATP를. 그잖아, 쓰고 있잖아.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잘 봐. 저기서 저렇게 만들어낸 ATP를 우리 몸에 충분히 돌려도, 자, 여기 있는 ATP가 있다. 따라해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면 다 썼어. 이러면 다 썼다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못 움직이지. 그다음부터는 얘를 싣고 다니는 그 공중 급유하는 비행기 있지. 그런 것처럼 그런 애가 있어. 알겠어? ATP를 D레인지 쭉 이제 이게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애거든. 크레아틴 인산애가 궁뎅이에다가 달고 다니다가 필요해? 뚝 떨어뜨려줘. 자기는 그리고 빠져나가지 얼른 오줌으로. 그래서 오줌이 동그란 거야. 막 힘들게 운동하고 나면 니네 오줌 놓으면. 알았어? 남학생들은 알잖아. 그지? 축구 신나게 뛰어가다 오줌 놓으면 또 그래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 어떤 경우지? 벌 받을 때, 그지? 앉았다 해서, 아이씨, 계속 하면, 계속 하잖아. 그럼 크레아틴에서 바닥이 났어. 그 다음에 뭐가 하느냐? 무기호흡이라는 걸 해. 무기호흡.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건 발효라고 하는 거야. 알코올 발효도 있고, 아세트단 발효도 있고, 젖당 발효도 있는데, 우리 몸은 젖당 발효를 해. 그러니까 포도당을 충분한 시간을 주면, 이산화탄소가 물로 변하고 이렇게 ATP를 만들어내고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는데 급하게 ATP를 써야 되잖아요. 너네 급하게 쓰는 돈은 이자가 많이 붙죠. 맞아요. 우리 몸에 포도당을 급작스럽게 잘라내면 젖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젖산이 그러니까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젖산이 나오는데 그 젖산에서 나오는 ATP가 얼마 안 돼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금방 만들어요. 얘가 한 38개를 만든다면 포도당 하나당 젖산 만들 때 2ATP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공급은 빨리 줄 수 있잖아. 그럼 몸에 뭐가 쌓여? 젖산이 쌓이죠? 알배겼다고. 그게 젖산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심한 운동을 하면 쌓이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안 쌓이려면 어떡하느냐?
막 운동할 때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쭉쭉. 왜 할까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경직이 되면 혈관이 막혀요. 그 젖산이 어디로 못 가고 뭉쳐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쭉쭉 해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몸 밖에 있던 ATP가 혈액을 따라 온단 말이야. 거기로 공급도 되고 젖산도 빠져나가고 해서 알이 안 배겨요. 그래서 심하게 운동을 한 날, 학생들이 심한 운동을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남학생들은 정말 혀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운동할 때 있어요. 그때는 들어가지 말고 혹시 그냥 시간 좀 내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오리걸음 한다든가 다리를 쭉쭉 그 30분만 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하나도 알이 안 배겨요. 신기하게. 제가 실험해서 해봤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뭐를 했냐면 여러분 벌초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손으로 다 비구를 했거든요. 비고 나면 그 다음날 팔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찌를 찬찬 한 다음에 손가락 여기가 제일 알배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스트레칭 막 하면서 또 팔도 쭉 펴가면서 막으면서 했어요. 안 배겼어요. 진짜로. 안 배기더라고. 와, 그거 신기하다. 그래서 얘가 만드는 ATP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데 그걸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여러분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둘 다. 그죠? 세포에 반드시 있단 말이야. 신기한 게 그런데 얘가 자체 DNA가 있어요.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핵에도 DNA가 있잖아요. 근데 얘도 DNA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자체 라이보솜도 있어요. 여기 아까 라이보솜 어떻게 생겼어? 대단위체, 소단위체, 결합 이랬잖아. 근데 얘는 원형 추 모양의 핫도그 모양, 길드랗게. 이 안에 있어요. 뭐를 추론할 수 있겠어요? 원래 얘랑 거대 세포 핵이랑 다른 거였던 거죠. 아주 태초에는. 알았어요? 얘는 에너지만 막 생산하는 거예요. 처먹고 에너지 생산, 처먹고 에너지 생산. 알겠어요? 근데 이 거대 이제 진화가 될 때 이렇게 거대한 세포 몸쪽으로 불려나가는 거. 이제 진화됐는데, 에너지를 얻어내니까 얘들 장난 아닌데. 근데 얘가 있어, 옆에. 쑥 데리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같은 국민이 된 거야. 알았어? 제가 라이보솜이 있으면 소포체랑 골지체도 다 있어요, 제가. 아니야, 그렇진 않아. 소포체, 골지체 이런 애들은 핵이 진화하면서 생겨난 거야. 점점점. 그러니까 얘는 아주 옛날 원시 세포인 거야, 이게. 이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세포 내 융합설 해가지고 생투에 가면 배우거든. 아, 니네는 없다. 진로 선택에 있겠다. 가면은, 거기 가면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다 이야기가 맞춰질 거야. 그러니까 원래 혼자 살았던 애가 아닌가. 원핵세포로. 그런 애가 ATP 얘는 ATP만 생산하는 애인데, 반대로, 여기 엽록체라는 애 있지. 얘도 얘랑 똑같아. 자체 라이보솜도 있고, 자체 DNA도 있어. 그 당시에는 이 소포체며 골지까지 복잡한 것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 갑주어 봐봐, 갑주어. 걔가 발 있고, 그치, 쌍꺼풀 있고, 거기에다 보조개. 이러지 않잖아. 필요 없어.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척추하고, 꼬리하고, 그것만 지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점차 진화되니까 우리가 더 섬세하게 바뀐 거지. 실제로 그랬어.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에너지만 내는 애야. 먹고 에너지, 먹고 에너지. 근데 저기 엽록체는 햇빛 받아서 에너지 만들어서 내가 먹고 햇빛 받아서 에너지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거대 세포가 보기에는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 얘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냐고 얘를 끌어들인 거야. 근데 얘는 더 욕심꾸러기지. 음식물도 만들어? 그래 너 들어라. 이거 식물 세포가 된 거야 걔가. 알겠어? 그래서 얘도 이중막 구조야. 그럼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이면 엽록체도 이중막이야. 아까 이중막 누구 했어? 세포. 이 셋만 이중막이야. 그러니까 약간 독립적 개체들이 모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추측설이 많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놈 하나 또 보고 갈 일이 있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신비한 빨간색이 뽕 떨어져라는 거 받고 싹 합쳐지는 거 배웠잖아. 그지? 이 세포막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다시 말해서 이 바깥쪽이 세포막이거든. 이 세포막의 그 축소판이 얘들 막이야. 아까 봤던 막. 아까 봐봐. 누구도 핵도 외막과 내막으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도 외막과 내막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이보솜은 막 구조가 아니에요. 라이보솜은 막이 있어서 뭘 보호할 게 아니라 맨날 만들어 내보내기 때문에 막 구조가 없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단일 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막에서 구멍이 지가 생겨서 물질을 빼내고 다시 닫고 이러긴 불편하니까 그냥 툭툭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지. 막이 늘어나서 던져지고 가서 결합해서 안에를 집어넣고, 이제 이 함입하고 뭔가 앞으로 맞아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내부에서 나가는 게 있거든. 이 세포막들이 지가 완충작용을 통해서 독립적인 막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물질들이 이동하는데 이용하거든. 이 세포막은 전체를 보호한다는 명목도 있어. 안쪽에 있는 이런 막보다 더 튼튼하거든. 근데 구조는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세포막만 따로 배워지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인데 유동성 모자이크 막이야. 그래서 세포 한 폭으로 물질을 출입한다는데 얘들처럼 봐봐. 이렇게 물질을 밖으로 빼내고 싶으면 얘가 이렇게 변했잖아, 아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었잖아. 반대로 밖에 있는 놈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들보다는 조금 발전된 애들이야. 그래서 세포막 중간중간에 단백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과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들이 서로 고유하게 달라. 걔들로 나눠. 지금 여기는 안쪽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 거랑 바깥쪽에 세포 안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랑은 조금 달라. 알았어? 근데 세포막은 거대한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돼. 독립적 개체를, 그 세포 자체를 지켜주는. 알겠어? 근데 동물은 말이다. 동물은 솔직하게 뼈가 있잖아. 뼈가 있기 때문에 버티잖아. 야, 식물은 어떨까? 뼈가 있어? 없지. 근데 웃기는 건 우리 어렸을 때 걔들한테 무지하게 당했잖아. 몽둥이로. 몽둥이는 다 나무잖아. 가만히 보면 그걸로 엄청 맞은 거 아니야 우리가. 맞을 때 왜 아파? 딱딱 하니까. 세포벽이 있어. 세포. 얘들은 우리같이, 그러니까 너희들 이 늑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갈비뼈가 우리 몸의 내장기관을 보호하거든. 아, 물론 이것 때문에 이게 부러졌는데 그게 뭐 신장을 찌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웬만한 건 보호를 받아. 니들 살인사건 날 때 보잖아? 등에서 칼을 찔렸다. 그 사람 살아요. 등에 칼을 찌르면 내장기관을 손상을 못 입혀요. 뼈에 다 걸려서. 드륵드륵 다 걸려. 어디 나가도. 그래서 그 남학생들 군대 가면 칼 찌르는 법을 다 배워. 입을 딱 막고, 그 영화에 보면 입을 딱 막고 제끼잖아요. 제끼, 여러분, 날개죽지 있죠. 날개죽지. 이게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그게 벌어져, 이렇게. 거기다 칼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찌르면 아무 데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벌어져요, 뒤가. 이 턱을 딱 제껴들면 견갑골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뒤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이렇게는 안 돼요. 등뼈가 있어갖고. 그럼 여기도 가만히 찔러봐요. 뭐 이렇게 자꾸 걸려요, 여기도, 옆에도. 이렇게 찔르면 자꾸 뭐 걸려. 근데 정말 예리해서 뼈와 뼈 사이, 갈비살 거기를 집어 이러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 어렵죠. 그래서 이 뼈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데 동물은 보호할 게 없, 식물은 보호할 게 없잖아. 그래서 세포벽이 따로 있어요. 이 세포벽은 셀룰로이스라고 하죠. 셀룰로이스 성분이. 어디서 많이 들었어? 미에로파이바. 미에로파이바 뭐야? 장운동? 미에로파이바 해가지고 주황색 물 같은 거 드는 거 있잖아요. 음료 파는 거. 그게 셀룰로이스가 많은 거예요. 셀룰로이스가 많으면 그 뭐라 그래요? 장을 따라 내려가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를 막아준대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분. 그래서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원핵세포가 있습니다. 원핵세포. 얘 같은 애들. 아예 처음에. 그 원핵세포들도 이렇게 생겼거든. 원핵세포가. 이렇게 촉수도 있고, 이렇게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고, 그리고 얘들은 DNA가 이렇게 생겼어요. DNA가. 원이에요. 원. 원이 이렇게 뭐 실처럼 흐트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얘들 라이보솜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얘랑 같아요. 그래서 얘를 원핵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쟤를. 근데 얘가 이 바깥쪽에 있는 이게 세포벽이라고 하거든, 얘는. 이것도 세포벽인데 이 식물의 세포벽이랑 좀 달라요. 얘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거 가끔 나와요. 학교 선생님들이 시켜요. 이렇게 슬쩍. 그러니까, 식물의 세포벽과 원핵세포의 세포벽이 다른 거구나. 얘는 펩티도글리칸, 얘는 셀룰로스. 알겠어요? 요렇게. 요렇게는 그냥 그때 가면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세포막이 끝났습니다. 물질의 출입을 통제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죠. 근데 세포벽은 이제 식물세포에 존재하면서 진짜 세포를 보호해주는 거죠. 식물세포 자체를 외부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 액포는 동물, 식물이 다 있어요.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든 동물세포, 그죠. 노화된, 저는 노화된, 아니에요, 여러분. 세포 주기가 오래되면 노화되는 거예요. 보통. 식물은 실제로도 성숙한 식물세포가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줌 마려면 화장실 가고, 고구마 찌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그죠? 고구마가 좋은 말로 해서, 이제, 알았어요? 내가 고구마를 찌자 그러면, 화장실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배설기가 활발히 있지만 동물은 없어요. 식물은 없어요. 없으니까 저장하는 거야. 그게 액포예요. 주머니. 그 안에다 노폐물도 넣고, 가끔 물도 빼먹고 싶어서 물도 넣고, 그 안에 색소도 들어가요, 또. 여러분들 색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식물들은요, 어떤 냄새나 이런 걸 피울 수도 있어요. 적을 막기 위해서. 톤피트인가 그거 내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색소를 갖고 있기도 한대요. 남들이 맛없게 생긴 색소 많은 거 있잖아. 이거 아무리 먹어도 새들이 먹어도 본전도 못 찰 것 같아. 그런 색소를 내보내기도 한대요. 아니면 실제로 꼬시려고 화려한 색을 내는 것도 있죠. 끈끈이 주걱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식충식물들은 냄새도 이쁜 거 내보내고 이런 것들에서 색소를 만드는데 그 보관이 액포에 한답니다. 그 다음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얘는 원래 독립 영양생물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남세균 같은 요들이거든요. 얘들은 종속 영양생물. 종속이 뭐냐면 뭘 먹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독립은 먹지 않고 스스로 햇빛을 통해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얘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독립 영양생물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얘를 끌어들인 애가 식물세포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식물세포는 종속 영양생물이 아니에요. 이런 애들을 생산자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이것들이 세포의 소기관이고요. 여기서 굳이 식물에만 있다 그러면 엽록체 세포벽은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엽록체 세포벽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 학교에서는 물어볼 거고 이 그림을 통해서 얘 누구야? 쟤 누구야? 이러는데 실제로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점 무지하게 찍혀있죠. 여기 점. 얘가 라이보솜이에요. 점 찍힌 애들이. 근데 이 점이 이 세포질 내에서도 있어요. 이 공간에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포체에 붙어 있으면 그 소포체 이름이 뭐라고? 거친 면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소포체를 자세히 보면 바깥쪽에 좀 일부는 또 안 붙어 있어요. 그게 매끈면 소포체거든. 근데 이 매끈면 소포체는 또 뭘 만들어내냐면 지질이나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생명에 관심이 있고 치고 들어가잖아요. 뭐가 되느냐? 이 소포체가 저렇게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송하는 것 외에도 간이나 그런 데서는 해독작용도 해요, 제가. 간에 있는 세포들은 저 소포체가 해독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 분해도 하고요.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세요? 모든 세포가 기본으로 이걸 갖고 있지만 그게 어느 기관이냐, 어느 조직이냐에 따라서 활성 범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침 뭐예요? 침 소화액이에요. 주눅 보지 마세요. 소화액입니다 이거 지금. 근데 여기에는 소화액 분비 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이 아밀레이스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밀레이스 자체가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그럼 누가 많아야 될까요? 다른 세포들보다 얘가 많아야 돼요. 거기에 라이보솜이 특히 그쪽에 많은 거죠.
라이보솜이 특히 많은 곳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 임파선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세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 효소를 만들어내는 곳이 많아야 될 곳은 라이보솜이 정말 많아요. 또 아까 같이 소포체가 간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의 활성도가 더 커지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세포는 다 같은 세포가 아닌 거죠. 위라는 기관의 위세포가 다르고 간이라는 기관의 간세포가 달라요. 그때 특화되어 있어요, 개들이랑. 그러니까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차은우 같은 애가 있고 이제 생 같은 사람이 있고, 그죠? 못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다른 오묘한 매력이 있죠. 고맙습니다. 그것도 강제로 얻어내는 건 참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기관에 있는 세포들이 모양과 특징이 모두 다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공통적으로 이게 있다는 얘기지 누구 하나가 더 면밀하게 밀도가 높게 존재할 수 있어요. 더 특화돼서 걔가 막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알았습니까? 그런 거는 꼭 같이 알고 계세요. 알겠지? 어허, 거꾸로 가고요. 자, 잠깐만요. 쭉. 저장을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봐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모두 있다. 모두 존재한다 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핵이 있어야 되겠고 소포체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골지체에 있어야 되죠. 물론 라이보솜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사실 에코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동물에 있느냐? 뭐 젊은 곳에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니까. 근데 이게 모두 존재하는데 이렇다 그러면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애가 누굽니까? 엽록체 있죠? 세포 벽 있죠? 여러분, 호흡 어디서 한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을 해요. 에너지를 생산한다. 발전소라고 했잖아요. 골지체 물류창고였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라이보솜, 단백질 생성하는 곳, 합성하는 곳이죠. 소포체, 중간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핵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누가 존재해요? 이런 거예요. 이 특징적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알았어? 엽록체에 그럼 뭐 하는 거야?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이게 말 그대로 제빵소예요. 제빵소. 제빵소 좋죠. 막 맛있는 거 막 만들어내는 애라니까요. 여기는 광합성을 하는 애다. 광합성. 엽록체 자체가. 알겠지? 그럼 세포벽은 보호해주는 역할이죠. 동물엔 필요 없잖아요. 뼈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핵, 엽록체 이 삼두마차의 라이보솜 잘 나와요. 시험에. 단백질 합성. 이렇게 자기가 완벽하게 잔뜩 모르더라도 어떤 거 딱 뜨면 그거 하나, 대표적 기능 하나는 꼭 외워두세요. 근데 골지체를 외우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물류창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단백질을 보다 쓸모있게 마지막 디테일하게 다 다듬는 곳이 저기예요. 골지체예요. 알겠습니까? 자, 아까 우리 세포막 잠깐 보고 지나갔잖아요. 이 세포막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죠. 세포막이. 자, 세포막에 보면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누가 있나 가만히 보세요. 세포막 구조에. 얘가 있어요, 여러분. 인지질이라는 애. 사실 인지질은 지방입니다, 여러분. 지방. 3대 영양소 중에 지방이 첫 번째 분해되면 얘가 돼요. 중성지방. 우리가 지질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지질, 이렇게 하죠. 지질. 중성지방, 인지질. 이게 이렇게 나뉘어요. 마지막이 스테로이드라는 게 나와요. 알았어? 여러분, 스테로이드는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처음 들어봐요, 스테로이드? 그래요, 많이 먹으면 나쁘죠. 이게 여러분, 그, 도핑 검사한다는 말 들어봐요? 스포츠 선수들. 이걸 도핑 검사를 하게 만들어진 그 원인이 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독일이 서독하고 동독으로 나뉘었을 때, 동독이 서독한테 안 되니까, 올림픽이라도 이겨야 된다 그러죠. 여자들의 육상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었다고. 근데 나중에 걔들이 왜 달리기를 잘하는지가 밝혀졌죠. 선수 고백 때문에. 이걸 섭취한 거야. 이러면 근육이 생겨요. 그게 아나볼릭 효과예요. 헬창들 보면 막, 이거 다 나중에 작살나거든요. 그 진짜로. 마지막에 다 진짜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개인 단백질, 프로테인 함부로 먹지 마세요. 거기에 이런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걔들이 나중에 봤는데 왜 눈물에 참여를 했냐면 임신이 안 돼요. 그걸 하도 먹어갖고.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너무 큰 거야. 노화가 빨리 오고 막.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 다음 이제 약물 검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 스테로이드가 그런 애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인지질. 너희들 중학교 때 배우는 지방의 분해 이게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인지질은 말입니다. 인지질은 요렇게 생겼다고 알아두세요. 요렇게. 중성지방은 요렇게 생겼다고 그리거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네모나게 안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요. 이 뒤에 올챙이 꼬리처럼 그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탄소 사슬이에요. 탄소 사슬. 탄소를 우리가 이렇게 그린다면, 여러분, 여기 이제 수소가 이렇게 붙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구조식이라는 식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도 써요. 일부 책에서는 수소를 생략하고. 근데 더 웃긴 건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 꺾이는 곳에 탄소가 있는 거야. 니들 빼고 많은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니들도 알게 됐네요. 어엿한 과학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저 뒤에 있는 저 올챙이 꼬리는 뭔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 탄소입니다. 이게 탄소. 탄소가 쭉 붙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막 그려놓은 거 있죠. 선 이렇게. 여기 보면 동그라미에 뒤에 막 선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저거 다 탄소예요.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들 보면 여기 친성 보면 소수성 보면 써 있잖아요. 이러고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이게. 여기도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친수성이고 여기가 소수성이야. 아, 무슨 말이냐면 이거 추파초스 막대기 사탕 같이 생겼죠. 어디 빨아먹어요? 이거 빨아먹어야 여기 친수성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손잡이는 소수성이고, 소수성이랑 물하고 안 친하다는 얘기고. 물에 넣어놓으면 위에 사탕을 녹고 플라스틱을 안 녹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것들이 다 요런 모양이 아니에요. 요런 모양이 요렇게 생겼는데 가끔 보면 여기도 이렇게 붙거든요. 이렇게. 이게 인지질 몇 중? 이중층이라고 해요. 인지질 이중층. 알았어요? 이게 인지질 이중층인데 이걸 모두 묶어서 단일막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두 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염록체는 외막, 내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중막 이러지 마세요. 이거 단일막이에요. 이게 이중층이. 그리고 이게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안쪽에. 그래서 얘들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가끔 이렇게 다 이런 놈이 있어요. 이렇게 삐쪽. 그러면 요 사이에 이렇게 비잖아요. 거기에 막단백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막단백질 끼고. 알겠어? 그러니까 세포막은 인지질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막단백질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요런 요거 보여줘. 요게 탄수화물이거든요. 이게 누가 만들까요? 아까 맥근면소 포체가 저걸 만들어요. 알았어요? 저게 뭐냐면 수용체예요. 화학물질 수용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신기한 게 수용성 물질들이 여길 통과하거든요. 막단백질을 수용성 영양소들이. 그 다음에 지용성들이 그냥 여기를 바로 통과해요.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걔들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학적 매개체 때문에 그래요. 끌어당기면 거기서 당겨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화학적 수용체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막단백질은 좀 쉬었다가 합시다.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애가 인지질이
주축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지질 그 옆에 모양이 있을 거야.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인산이 있고, 알았어? 그 밑에 탄수화물, 그러니까 친수성 부분에 이렇게 얘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렇게 요 길게 있는 부분이 무슨 성이? 물하고 친하지 않는, 그래서 소수성 혹은 친유성이라고 얘기해.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 바깥쪽이 결국 우리 몸이 70%는 물의 이유야. 몸 안에 70%. 바깥쪽 물하고 친한 부분이 이쪽, 안쪽에 소수성 부분이 같이 묶여 있는 이런 형국.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누가 껴 있어? 이렇게 막단백질이 껴 있어. 막단백질. 물론 이 막단백질도 종류가 많아. 그래서 이쪽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농도차에 의해서 확산으로 이동하는 물질이 통과하는 운송단백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통로단백질 뭐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하거든. 근데 가끔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저 모습이 뭐냐면 ATP를 써가지고 강제로 막 빼내고 들여와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게 막단백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일반적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은 저기서 발달이 잘 돼 있어. 신경세포에서. 저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강제로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을 통해서 뭐를 만드냐면 전위를 만들어. 전위. 이게 니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전압이야. 전압.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어떤 그 자극을 받잖아. 외부 환경 변화에 온도라든가 아니면 뭐 외력을 받을 수도 있지. 누가 탁 때리면 감지를 하는 능력치가 전기, 생체 전기야. 생체 전기. 전기 신호로 1초 안에 막 쫙. 내가 지금 가격을 당했다. 나 지금 춥다. 나 지금 바늘에 찔렸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막단백질 중에 하나의 또 원리야. 원리. 규칙이고. 지금 여기서는 여기 가만히 보면 콜레스테롤도 있잖아. 이거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콜레스테롤. 아까 맥근면 수업고체에서 만들어진 거야. 여기 보면 수용체 있지. 수용체. 탄수화물이야. 어디서 만들었다고? 맥근면 수업고체에서 만들어지거든. 알겠냐? 그리고 이제 거친면 수업고체는 단백질 걔들을 조작하는 거. 라이보솜에서 만들어 온 애를 막 조작해서 이제 어떤 대충의 모습을 맞춰서 어디로 보내? 골기체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다듬기를 해서 각 기관으로 보내는 거야. 조직적으로. 지금은 요렇게 막단백질, 그 다음에 인지질 이런 것들로 인한 애들이 있는데, 니네 가만히 봐봐. 인지질의 면적이 넓니? 막단백질의 면적이 넓니? 딱 봐도 인지질의 면적이 넓지. 막단백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중간 껴있는데, 인지질은 정말 빼곡히 차있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인지질을 받아. 얘들을 섬, 배 이렇게 설명을 해. 중간중간 떠있는 애들처럼. 알겠지? 그리고 이 단백질은 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니네 배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대? 닷을 내리지 않는 한은 막 물길을 떠다니지. 저렇게 떠다녀. 쟤들 막 왔다 갔다 움직여. 그래서 고정되지 않는다. 여기 있다. 단백질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뀐다. 알겠어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멈춰있지 않는다. 유동성 모자이크막 구조라고 해. 유동성 모자이크막 구조. 자, 그럼 이 세포막은 이제부터 이런 말을 쓰거든.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말을 써.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거나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야. 원하는 것만 원하는 방향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 여기 종류라고 하면 이런 거 말해. 친수성이냐 친유성이냐. 너희들 아미노산 친수성 같아 친유성 같아? 아미노산 친수성. 그래. 포도당. 친수성.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 왜요? 국힘당 때문에 그렇지. 네? 이미지가 안 좋아졌잖아. 친수성.
원래 당은 좋은 거였어. 생각 알겠어요? TS. 근데 마이크 안 쳐줄 때. 여기 있는데 지금 자동으로 가. 멋있잖아. 자유롭게. 너 앉았으면 계속 이렇게. 뭐하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내가 움직이잖아. 쌤 마이크 안 쳤대는 거야. 해놓고 막. 부끄럽게. 여튼간에 물질의 종류라는 건 친수성, 친유성이고, 친유성이 우리가 지질이 분해된 거, 중성지방 분해된 애 있잖아. 뭐 지방산이라든가, 모노글리세리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체 덩어리들. 이 기체들이 물에 잘 안 녹거든, 원래. 그지? 물에 얼마나 안 녹으면 되네. 이산화탄소 기체, 물에 녹으면 탄산이잖아. 그지? 그 탄산음료는 어디다 보관해? 냉장고에 보관하지. 온도를 낮출수록 잘 녹아. 그래요. 그나마 온도를 낮춰 힘을 빼야 하고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것들이 인지질을 통해서 움직이고, 물에 잘 녹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애들이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해. 그래서 이렇게 종류와 크기, 특히 크기도 덩치가 좀 있는 애들은 막단백질로,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CO2나 이런 것들 있지, 기체 같은 것들, O2 같은 것들은 저 인지질층으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 이것을 지금부터 본다. 이런 얘기야. 봐봐. 요건 잘 나와. 우리가 확산이라는 말을 처음 써 있는데, 확산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야. 확산은 그냥 자율이야, 자율. 스스로 움직이는데 어떤 원리냐? 일반적으로 짙은 곳에서 옅은 곳으로 움직여. 이걸 잘 들어봐. 짙다, 옅다라는 말을 되게 고급지게 표현하면, 짙다라는 건 몰려있는 거야, 퍼져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옅다라는 건 퍼져 있는 거지. 그럼 너네가 이 생각을 해봐. 무질서하다. 몰려있는 애가 무질서하니? 퍼져 있는 애가 무질서하니? 그렇지. 이 사고성이 참 좋은 거야. 왜? 퍼져 있다는 건 정말 같은 개수일 때인 거잖아. 같은 개수일 때 몰려 있다는 건 규칙성이 있어. 그치? 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했다든가. 그치? 뭐 앞에 일렬 흥대 뭐 이렇게 해쳐 모여 뭐 이지라고 얘기하잖아. 뭐 모여 있고. 근데 가만히 봐봐. 애들이 막 어디 한 곳에 멈춰 있지 않을 때 보면 공 하나 던져놓고 놀아 그러면 와 흩어지잖아. 모든 건 흩어진다는 얘기야. 모든 건. 너네가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면 지저분하다는 얘기야.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모든 활동들은 무질서도가 큰 쪽으로 이동하게 돼. 이게 확산의 원리야. 알겠어? 가만히 봐봐. 모든 것들은 흩어져 있어. 근데 그걸 규칙적으로 만들려면 에너지를 써야 돼. 그게 청소야. 다시 규칙적으로 만들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니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잖아. 니들 머릿속 복잡해. 무질서하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다시 모으려면 에너지를 써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왜 하는 줄 알아? 그렇게 뭉쳐놓으면 발산될 수 있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그 에너지 방출하는 전쟁 그 짱이 어디야? 시험장이야. 그래서 정리하고 가는 거야. 항상. 폭발력이 있게 하려고.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당위성도 바로 확산이다라는 거지. 확산이 일어나게끔 뭉쳐놓는 게 공부야. 알겠어요? 근데 얘들이 보니까 농도가 높은 쪽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다라고 얘기해. 확산을. 그치? 확산과 더불어서 이제 다음 편에 나오겠지만 삼투압도 바로 똑같은 원리인데, 가만히 보면 이 확산이나 이거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건데,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뭐 만든다고 그랬어? ATP 만든다고 그랬지. 아파트 아니라고 그랬지? 그 ATP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는 그냥 냅둬도 간다는 얘기지. 너네가 뭐 굳이 에너지 써가지고 집에 가서 방 어지럽히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방을 어지럽히는 거야. 그냥. 그지? 에너지 쓸 필요 없어. 다만 뭐 야 청소 좀 해. 그런 에너지를 써야 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죠?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 냅둬도 일어나는 일은,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확산이다. 근데 이 확산이면 움직이는 건데, 이 세포막이 이 확산에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느냐? 이렇다는 거야.
가만히 보면 이게 세포 안쪽이고 바깥쪽이야. 그러면 안쪽에서는 얘를 무지하게 이용해야 돼. 특히 누가? 발전소 누구? 미토콘드리아. 걔가 이용해야 되거든. 포도당이랑.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는 여기다 산소를 공급해 주려고 호흡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디 농도가 진해야 돼? 밖에 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높다. 이 말은 O2 분압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 왜?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 입자수는 압력이거든. O2 분압이 높아 여기보다. 그러니까 확산.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 애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건 얘다 이거야. 왜?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봤지만 O2를 끌어다가 포도당이랑 분해를 해서 뭐 만들어냈어? 이산화탄소 수증기는 물 나왔잖아. 그럼 이산화탄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CO2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기체가 교환되는 것이 어디다? 인지질 이중층이다. 인지질 이중층을 뭐라고 그런다? 세포막 하나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어요? 인지질층 아까 어때? 면적이 되게 넓었지. 바다였다 했잖아. 거기는 기체들이 왔다 갔다 움직여. 뭐야? 입자가 작은 애들이. 알았지? 그리고 여기는 종류. 친유성. 알았어요? 친유성의 애들이 요 공간을 치고 들어갈 수 있거든. 요 공간을 치고 지나갈 수 있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야. 물하고 친하면 얘하고는 안 친해. 그래서 안 들어가 아예. 알겠어? 이게 무슨 원리냐면 너네 물하고 기름이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안 섞이는 이유를 가만히 친구 입장에서 한번 봐봐. 우리가 5명이 되게 친해. 막 죽고 못 살아. 그런데 어제 전화하고 내가 자꾸 우리 사이 껴달래. 껴주겠냐고. 안 껴주지. 걔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 5명 중에 어떤 애 하나가 얘가 되게 어떤 애는 친해. 베프가 있어. 얘가 걔 얘기를 많이 했어. 우리도 지나가다 많이 봤어. 그럼 걔가 어떻게 우연히 그럼 껴진다니까? 쟤하고 친하니까. 그지? 물론 이쪽에서 이러면 이제 안 끼질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무슨 얘기냐? 물이면 용매야, 용매. 물. 근데 용기를 녹이는데 용기이 기름이면 물과 물끼리의 인력이 있겠지. 기름과 기름끼리의 인력이 있겠지. 여기에 얘들이 잘 섞이려면 물과 기름의 인력이 좋아야 돼. 알았어? 그게 용해의 원리야. 다시 말하면 소금끼리의 인력도 있고 물과 물끼리의 인력도 있지만 물하고 소금과의 인력이 더 쓰니까 잘 녹는 거라고. 알았어? 근데 이건 아니야. 용질 간의 인력이 세다든지 용매 간의 인력이 세면 얘가 못 들어가. 그 사이에 물하고 기름 중에 누구 인력이 더 셀까? 지들끼리 찍어봐. 기름? 둘 다 뭐야. 맞았어. 기름이 인력이 세. 그래서 물이 그 사이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근데 밀도는 작아가지고 물이 또 위에 둥둥둥둥. 알겠어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애들은 친유성 물질하고 그다음 뭐야? 기체들. 작은 입자들 그러고 물하고 친하지 않은 애들이 지나가는 거고 그다음 봐라. 이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애들은 물하고 친한 이온들이 통과한다. 이온들이. 알았지? 우리가 뭐 철분하며 철이온 이런 애들이 여기 통과하는 거야.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친수성을 가진 애들. 그리고 고분자. 덩치가 좀 커요. 포도당 아까 봤지? 1대 2대 1. 180, 18 포도당. 그지? 걔들 기억나지? C6, H12, O6짜리. 이런 애들은 여기를 통과한다.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아까 tRNA를 시켜갖고 소단위체가 야, 쟤 좀 잡아와. 막 제가 잡아왔던 아미노산이 여기를 통해 들어와 있는 거야. 세포 내에. 알겠어요? 요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확산의 이름으로 부르거든. 단순확산이냐, 촉진확산이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없네. 요게 왜 단순확산이야? 요런 애들이 단순확산이고, 요거 이제 뒤쪽에 나온다. 얘가 촉진확산이거든. 근데 이런 거 있어. 얘가 훨씬 속도가 빨라. 빠른데 아까 인지질의 면적이 넓어서 단백질의 면적이 넓었어. 인지질이지.
그래서 얘는 이 인지질이 무한히 넓기 때문에 계속 농도차가 크면 계속 속도가 빨라져. 근데 얘들은 한계가 있어, 막단백질이. 그래서 처음에 빨라졌다가 나중에 일정해져.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촉진확산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속도를 보면 얘 속도가 훨씬 느려. 봐봐. 이 세로축이 속도고, 이게 이제 농도차라고 생각해봐. 농도차가 크면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이게 무슨 확산이야? 단순 확산. 이게 촉진 확산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속도는 얘가 훨씬 빠르지만 한계가 있고, 알겠어? 얘는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빨라지는 그런 경우. 그래프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봐도. 그래서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자, 그 다음에가 누구냐? 바로 삼투야. 이 삼투는 이런 걸 삼투라고 그래. 봐봐. 원래 삼투라는 게 이런 거거든. 삼투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물이 있어. 이쪽에 소금물이 있어. 이게 반투과성 막이라고 그래. 사실 삼투막이라고 그러거든. 반투과성 막이라고 그러는데 왜 반투막이냐? 물은 이동하는데 다른 물질은 이동 안 해서 그래. 물은 이동하는데 다른 물질은 이동하지 않아. 그러면 물이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 농도가 같아지려고. 그럼 여기 봐봐. A, B. 둘 다 물이 있지?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겠냐? 가만히 봐. 물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물 입장. 여기 물이 100%지? 근데 물에 소금이 껴있지? 그럼 어디가 물의 퍼센트가 높아? 얘가 높잖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알겠냐? 그래서 이걸 물의 확산이라고 불러. 삼투를. 말 그대로 물이 확산되는 거다.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상대 비율이. 그러니까 이걸 농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가 고농도, 얘가 고농도지. 봐. 저농도에서 어디로 가? 고농도로. 얘는 뭐였어? 고농도에서 어디로 갔지? 저농도로. 얘는 주체가 입자야, 입자. 입자가 몰려있는 데서 입자가 몰려있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지만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야. 그럼 용질이 주체가 아니라고 물이 주체지.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삼투야. 그러면 막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지, 막이. 이렇게. 이쪽으로 밀리니까. 그럼 이렇게 가는 물은 없냐? 있어. 근데 이 물이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래가지고 농도 같아지겠냐? 이거 다 넘어가겠지? 그러다 보니 이 막이 받는 압력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U자관을 이용해. 이렇게 U자관. U자관을 이용하면 이 막이 받는 압력을 간접적 계산이 가능해. 봐봐. 이렇게 높이가 똑같아. 이게 반투막이야. 여기가 물이 있고 여기가 소금물이 있다면 이거는 100% 다 안 넘어가. 왜? 물이 이렇게 넘어가잖아, 당연히. 물 높이가 얘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쳐봐. 이렇게 상승했어. 그럼 그만큼 얘는 어떻게 되겠냐? 낮아져야 되거든, 이렇게. 그지? 근데 어느 정도 갔다가 멈춰. 왜 멈추냐고? 얘한테는 이만큼의 높이가 있어요. 중력이 당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지 못해. 얘는 싹 다 넘어갈 수 있잖아. 얘는 끝없이 올라가지 못해. 그래서 물이 올라가다 멈춰. 그러면 삼투압이라는 게 뭐냐면 얘를 원래가 여기잖아, 원래. 여기까지 돌려놓는 데 필요한 압력, 이걸 삼투압이라고 해. 이 압이 이 막이 받는 압력과 비례하더라 라고 해서 찾아낸 거예요. 알았어? 삼투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더니 삼투압이라는 것 자체는 어이씨 물이 이동하는 거랑 똑같잖아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여기서 또 하나. 얘들아, 소금물이라는 건 얘하고 얘가 있는 거야. 알았어?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있는 거다. 그럼 얘는 여기를 통과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지. 그럼 물 입자가 크냐 이온 입자가 크냐 이온. 라고 얘기했다가 개망신을 당해. H2O면 이거예요. 그럼 나트륨 이온이면 요래요. Cl이요?
좀 커요. 요래요. 얘는 산소, 수소 2개, 3원자고 얘는 이온 1개예요. 그럼 얘가 당연히 작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온이라 했어요? 이온이 안 넘어가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금이 물에 녹는 이유는 물하고 소금의 이온 간의 인력이 세서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이온은 크기는 이만치만요. 잘 봐요. 이 물 쪽이 음전화 띄고 수소가 양전할 띄니 쌍극자 분자거든요. 물은 훌륭한 극성 분자인데 나트륨이 양전화 띄었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요. 누가? 물이 이렇게 둘러싸요. 그러면 나트륨이온은 요만한데 둘러싸인 이건 덩치가 이래요. 그거 못 넘어가요. 이걸 수화라고 그래. 수화. 물이 둘러쌌다. 연대 구술 면접 시험 문제였습니다. 알겠어요? 애들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럼 CL은 누가 둘러싸느냐? 수소 쪽이 둘러싸야 돼. 그래서 실제 CL 입자보다 덩치가 큰 입자가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물만 이동할 수 있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물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것. 근데 대부분 물에 녹는 것들은 물이 둘러싸요. 덩치가 크답니다. 설탕, 물이 둘러싸요. 그래서 설탕도 물입자보다 덩치가 크거든요. 근데 물이 둘러쌌으니까 덩치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동 못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삼투가 그런 애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세포를 갖고 볼 거예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은 이동할 수 있거든요. 잘 이동합니다. 근데요, 삼투라는 게 뭐였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였어. 용질이 주체가 아니야. 용매가 주체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저장액이란 우리 몸의 삼투압보다 낮은 걸 말해요. 우리 몸의 삼투압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하나를 딱 취하기 좋은 게 적혈구거든요. 적혈구. 적혈구는 핵도 없어요. 무핵세포예요. 옛날에 있었는데 어릴 때 잊어버렸나 봐요. 크면 없어져요. 근데 얘를 이렇게 담근 거죠. 어디? 물에다가. 그러면 얘 농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물은 농도가 0에 가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간다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니까 물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빵빵해지겠죠? 방구 끼는 거 아니라 터졌다고 그래요. 이런 걸 용혈 현상이라고 그래요. 터졌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이렇게 빠지면 한참 있으면 물이 땡땡 물 부는 거예요. 땡땡땡 붑니다. 물에 빠진 시체 본 적 없죠? 네. 그 3, 4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망으로 건져야 돼. 망으로 안 건지고 손으로 잡으면 이런 백숙 먹어봤어요? 네. 백숙에서 정말 팔팔 끓인 백숙은 뼈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맛이지? 뼈가 쏙 빠지죠? 그래요. 예. 언제 보셨어요? 아니요, 그걸 처리한 군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들면 이렇게 빠져. 그래서 항상 같이 다 들어요. 이렇게 맞아요. 네. 백숙이랑 똑같아요. 왜? 물이 들어왔으니까 몸만 빵빵해, 흐물흐물해지고 얼굴도 이만해져요. 얼굴을 구분을 못 한대요. 바다 같은 경우는 물고기들이 공격하고요. 자, 이게 저장액이에요. 그럼 등장액은 뭐예요? 말 그대로. 등장액은 여러분 이거 뭐야? 저거니 편의점 가면 뭐라고 하잖아. 니네 넣는 거 식염 뭐 이렇게 뭐. 그래. 그건 농도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떤 현상이야?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까? 이게 똑같다고. 그래서 모양을 유지한다니까. 이건. 자, 반대로 고장액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넣는데 여기 소금물을 넣어놨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알겠어? 얘를 농도를 똑같이 하려고. 그럼 얘가 어떻게 쪼글쪼글해져. 알았어? 이렇게 된다고. 쪼글쪼글해진다고. 알았냐? 이게 동물세포다. 그럼 식물은 어떤 거 봐봐. 저장액에 집어넣지. 마찬가지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봐라.
얘는 바깥에 무슨 벽이 있어? 세포벽이 있어가지고 안에 세포막이 있잖아. 얘가 살짝 달라붙어. 벽을 냅두고 이 벽이 그 세포막들이 쪼그라든다고. 그럼 세포벽과 세포막이 어떻게 돼? 분리돼. 자, 실제로 쏘리. 요거는 집어넣으면 얘가 빵빵하게 불겠지. 저장에 넣으면 물이 들어가니까 빵빵하게 불겠지. 근데 누가 막아줘? 못 터지게. 벽이 막아줘가지고 그냥 빵빵해지고 끝나. 대신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 중에 F님 계시지, F님. 그분이 아주 빵빵해지셔. 물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알았냐? 뭐 등장인 건 똑같고 양이 똑같으니까 이제 요게 문제야. 아까 얘 쪼글쪼글해졌지? 그럼 얘도 이 안쪽이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돼. 물이 빠져나와서. 이 원형질 분리라는 말. 용혈현상이나 원형질 분리는, 용혈현상은 동물세포, 원형질 분리는 식물세포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야. 알았어요? 요런 것들이 삼투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